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열린 나라들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대만과 일본 증시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올라가는 과정 아시아 시황 나올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제품을 공급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본의 이제 히타치도 오픈 AI와 협력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뉴스가 나름대로 중요한데 잠시 후에 또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요. 셧다운이 장기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럴 어떤 가능성은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주요국 증시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있는데 AI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걱정이 있고 그 걱정을 덮는 주도주가 있고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 열린 나라들 보면 대만하고 이제 일본 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제법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초반에 지지부진하다가 오후 들어서 약간 올라서 마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TSMC가 신고가 오늘 또 올라가서 TSMC가 신고가 경신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일본의 히타치가 오늘 또 10%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타치가 급등했던 건 오픈 AI가 이제 일본 히타치하고 이제 또 제휴를 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송배전 관련해서 제휴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외신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언론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 오픈 AI가 뭐 여기저기 주문하고 다니는 게 과연 실체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리고 외신에서 나올 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강제성 없는 주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성 없는 계약이니까 저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만 가서도 이거 우리 필요해 이렇게 있고 일본 가서도 우리 이거 필요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대규모 투자 계속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 기업들이 실제로 오픈 AI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부 의심하던 투자자들도 이거 확실하구나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로 보여지고 이거는 지금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바바는 사실은 이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AI하고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알리바바 주가 올라가는 것도 이거 중국에서도 지금 AI 계속 투자하고 그 중심에 알리바바가 있다.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지금 AI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실체가 있겠다.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최소 몇 년 동안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각 주요국 증시에서 보면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이제 끌어올리는 또 매수가 집중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몇몇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 이제 우선 셧다운 관련된 뉴스를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좀 치사한 거죠. 그 민주당 성향의 주 연방 직원들 그 주를 좀 일부러 좀 타겟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취지는 그런 기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그 야당 성향의 어떤 주를 중심으로 그 직원들 해고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대해서 주요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또 중단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사실은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집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 쪽에서도 이게 좀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에서 뭔가 또 실업자가 나오고 했을 때 뭐 분노해가지고 뭐 이제 트럼프를 미워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방식의 압박이 이런 형태로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반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쪽에서 한 5명 이상,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의원들이 마음을 좀 바꾸는 걸로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손쉽게 또 바로 타결해 주기는 어려운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들 하면서 양쪽에서 서로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국제유가가 또 빠졌거든요. 이게 뭐 한때 뭐 우리가 돌이켜 보면 미국이 이란에 뭐 핵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내용 나올 때 뭐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막 이런 뉴스 나오고 중동 긴장감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고 막 그런 뉴스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 그냥 음악이나 들으시라고.
근데 어쨌든 내년도에 또 공급 과잉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0달러대 진입도 가능하다. 이제 브렌트유가 WTI, 미국 WTI보다 한 10% 가까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50달러대 간다라는 거는 WTI는 50달러 중반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이 60달러니까 그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는 지금 최근에 유가가 한동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잡고 하면 어쨌든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것도 역시 비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자 비용이 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럼 산유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다라면 차라리 우리가 많이 생산해가지고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현금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과잉, 증산 같은 게 쉽게 이제 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산유국들 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좀 잡히는 하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어저께 뭐 제가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3분기에서부터 4분기까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10월에 지금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근데 10월에 미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예, 그때 보면 4분기에 확률적으로 90.5%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예,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그리고 평균 상승률이 한 거의 5% 가까이, 예, 4.9%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 미증시가, 연말까지 더 밀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톱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톱니가, 관세가 지금 셧다운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안 한다든가, 그 애플 폰을 구매를 안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초장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증시는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상으로는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AI 투자, 금리나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4분기에도 계속 시장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들이 약간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워낙 시장이 세다 보니까 사실 악재성 재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트럼프 일기 때는 굉장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도 됐고 좀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AI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 나오고 있어서 지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빅테크라든가 몇몇 종목군들 빼놓고 좋은 건 아니죠, 장이. 차별화라서 약간 착시가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수 자체는 연말까지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최근 10년 동안 주요 종목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를 뽑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수익률을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 5만 퍼센트, 엔비디아가 3만 2천 퍼센트, 테슬라가 한 2,700% 정도 났는데 쭉쭉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삼성전자를 찾아보니까 이 기간에 250%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비교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플하고 수익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투자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좀 장기가 돼요. 제가 주변에다 얘기할 때 한국은 장기 투자할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것보다 일종의 사이클 투자하는 게 한국에서는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장기 투자 가능한 나라로 좀 체질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한번 저도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셧다운 협상이 그 미국 유대인들의 어떤 속죄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때문에 상원이 휴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협상이 재개가 되느냐. 일단 이게 또 끝나면 이제 주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 셧다운이 닷새가 지속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평균 셧다운 기간이 8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채우고 하루 더 가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좀 윤곽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전대계 증시가 AI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그냥 중심으로 쭉 하고 4분기를 관통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 오늘 이제 미증시에서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러셀 2000하고 갈라지는지 이걸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러셀 2000 빠지고 빅테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 실적 잘 나오고 현금 보유 비중이 큰 현금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지 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 기간이 아니니까 국채 금리하고 이제 달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산에 집중하지 않고 돈이 풀리는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 구도가 우리 증시가 연휴 기간에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데이터 보여드리는데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주요 수익률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음악 이거 노래 다 아실 텐데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고 그 음악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끔 들으면 되게 좋아요.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이게 옛날 노래긴 한데 그래서 좀 오블라디 오블라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시면 버전들마다 또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들어보시라고 오늘은 이제 비틀즈 노래 한번 공유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면 연휴 기간에도 똑같이 방송은 평일은 오전 오후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대로 진행되니까 또 계속 정상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